한덕수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대국민 담화를 끝으로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내일쯤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있었던 대국민 담화 주요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김기현 대변인, 오랜 기간 숙고하고 고뇌한 끝에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 오늘 사퇴했지만 네. 한덕수 총리의 임기가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명시적인 그 사퇴 표명은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오늘까지 총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2시까지는 밤 12시까지는 대선 출마이기를 할 수 없어서 담화에는 저런 표현이 담겼습니다만 저 표현은 대선 출마용으로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왜 갑자기 지금 대행의 자리를 내려놓는 것도 일종의 무책임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거보다도 더 큰 책임을 갖기 위해서 내가 무책임이라는 어떤 비판을 감수하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한다. 이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직무대행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뒤에 지금 서울 청사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총리로서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분 전쯤의 그림이고요. 한 대행이 총리직에서 탄핵됐을 때의 그런 장면이 좀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한 총리가 이렇게 총리실 직원들, 청사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마지막 총리로서의 마지막 근무를 마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김기현 대변인 계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그러겠죠. 대통령 대행인데 대행으로서의 임기를 다하지 않고 사직을 했고 직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내가 자리를 내려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음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평가나 그걸 떠나서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쓰임이 필요하면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낮은 자세에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데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아마 내일 대선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선언문의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왜 내가 정치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가? 들어보시죠.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랬다 저랬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 얘기를 했고 극단의 정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지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내가 느꼈다. 이게 지금 정치를 하게 된 배경으로 이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내외적인 위기와 파국 또 트럼프 2.0 시대가 나타내는 어떤 통상의 압박 또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또 국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서 파고가 높이 일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어떤 그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정치권 서로 티격태격 다투기만 한 정치권에게 이 문제를 맡겨가지고는 이 나라가 나락에 더 빠진다.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경제화와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오시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실제적으로 보면 고민의 끝에 더 큰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출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제 앞에서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제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저 한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서재현 위원장님. 앞서서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지도부에서도 말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파기환송이 나온 날 한덕수 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지금 뭐 연결되는 건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저 언급하신 말씀은 2022년 5월에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해서 여러 가지 부실 검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증에 대해서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허락해 준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 아닙니까? 그러면 사죄하고 죄송하다고 해야지 그것도 제가 다시 대통령을 길을 간다고 하니 그게 좀 말이 안 맞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이제 내일 뭐 또 출마 선언하면 또 개헌 이야기 하겠죠. 개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걸 본인이 숙고에 따른데 4월 4일 30일 동안 대통령하고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숙고할 수 있는지 정말 천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 개헌만 하더라도 저도 생각이 바뀐 게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서는 4년 중임제 저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4년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정말 임기 국회의원하고 대통령 임기를 맞춘다면 명태균 게이트에서 봤을 때 국회의원들 대통령이 지명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계속 본인이 권력을 누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과거에 대한 책임을 봐야지. 지금 2년 전에 저런 말씀을 하셔서 열심히 하라고 국무총리 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장하지 못하고 개헌도 막지 못한 제2인자. 저런 분이 왜 대통령을 다시 꿈꾸니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